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50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어느덧 그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가 50번째 샷까지 녹음을 했네요. 실제 그 0번째 샷까지 포함하면 에피소드는 총 51번째 샷이고요. 실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한 거는 이제 50번째가 되는 건데, 마인드 골프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72번째 샷을 이제 마감을 하면 앞으로 한 22번 정도가 남은 거죠. 그 정도를 하면 이제 시즌 1을 마감을 하고 이제 시즌 2 형태로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그 마인드 골프가 이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온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 좀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인드골프 팟캐스트가 다운로드 이제 누적 13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요. 뭐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어떤 형태로든 마인드 골프의 그 컨텐츠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지난 9월 14일은 마인드 골프가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이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2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좀 이런저런 좀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마인드 골프가 그 어떤 형태로든 골프를 좋아했었지만 그거를 글로 남기고 또 이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시작을 한 게 블로그였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먼저 글을 쓰다 보니까 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같은 공감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블로그는 아시겠지만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어떤 기록을 남기기에는 좋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그 계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이제 다른 그 유명한 팟캐스트를 듣다가 마인드 골프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면 마인드 골프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페 지금 한 230명 정도 회원이 됐는데, 네, 카페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카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물론 이제 sbsgolf.com의 컬럼리스트로도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거기 말고도 어떤 회사에는 사보의 마인드 골프의 컨텐츠가 이제 컬럼리스트 형태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다른 몇 군데 회사에도 이제 컬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오늘 또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차원에서 또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네, 아시다시피 뭐 지난 방송 팟캐스트에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마인드 골프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은 12월 16일, 아니 9월 16일 그 일요일이고요. 그 현재 위치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유는 한국에 지금 골프 관련한 일로 좀 출장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마인드 골프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했던 그 방송을 한 번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최소한 올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내서 그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마인드 골프를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제 월화수도 이제 굉장히 바쁘게 회의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중국으로 골프 출장을 또 다녀왔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바쁘고 잠도 좀 모자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시차 적응 같은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글로벌 인재인지 몰라도 그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더라도 이렇게 시차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일은 다행히 없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잠의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 좀 피곤한 상태이긴 합니다. 목소리에 그런 게 묻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그렇다는 거를 간단히 알려드리고요. 그 PGA에서는 페덱스컵이 3라운드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클레이스, 그 BMW 챔피언십, 뭐 도이치뱅크 챔피언십,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라운드까지 끝났는데요. 3라운드까지 진행 결과가 이제 페덱스 포인트 누적 포인트로 1위가 로리 맥길로이고요. 2위는 타이거 우즈, 3위는
바클레이스에서 우승했던 닉 워튼인데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하면서 단독 선두 굉장히 큰 점수 차이로 이제 선두권에 나서 있는데 그 PGA 그 페덱스컵 그 포인트는 이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 바로 전에 4라운드 바로 전에 누적 포인트가 다시 한번 리셋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과를 보면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2위인 타이거 우즈보다 3,232점인가를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페덱스컵 포인트에서는 한 대회 우승하면 2,500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현재로서는 원래 규정대로는 로리 맥길로이가 우승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예전에 한번 있어서 이런 규정을 좀 바꿔서 이제 4라운드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1위가 뒤집힐 수 있는 구조로 그 시스템을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4라운드에는 그동안의 누적 포인트가 다 리셋이 되고요. 그렇다고 다 똑같이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위에게는 2,500점이라는 점수를 주고요. 2위에게는 2,250점. 그러니까 로리 맥길로이는 2,500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타이거 우즈는 2,250점.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30위. 30명만 그 출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0위는 210점으로 이제 마지막 대회를 시작을 해서 1등인 사람은 다시 또 2,500점, 뭐 이렇게 차등 지급을 또 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최종 이제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진 선수가 1위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현재 그 마지막 그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가 그 페덱스컵 전체 우승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떠한 좀 기묘한 조합이 나오면 그 투어 챔피언십을 우승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30위에 있는 선수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하여튼 그런 어떠한 특이한 조합에 의해서 우승은 했지만 페덱스컵은 우승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 그 투어 챔피언십까지는 끝까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그렇게 되면 선수들도 또 흥미진진하겠지만 보는 이들도 이제 누가 우승할지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미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그 투어 챔피언십은 이제 돌아오는 20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번 주에 그 투어 챔피언십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더 이제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 중계를 하다 보면은 그 페덱스컵 포인트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중계를 보시는데 재미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LPGA에서는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2라운드 현재까지 신지혜 선수가 9언더파로 2위인 박인비 선수보다 그 4타인가요? 5타 정도로 앞서고 있는데요. 현재 단독 1위예요. 지난주에 그 굉장히 그 긴 연장전, 총 9홀 연장을 한 그 연장전에서 우승을 2년 만에 이제 거두게 됐는데, 요번 그 계기가, 지난주에 이제 우승했던 그런 계기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슬럼프, 또 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다시 이제 복귀하는 무대로서 좀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을 우승하게 되면 또 연속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속 우승을 하면 나머지 있는 그런 대회에서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뭐 간단히 PGA랑 LPGA에서 있었던 일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마인드 골프가 이제 내일 9월 17일 월요일 날 그 서현역 근처에 있는 모 스크린 골프에서 그 처음으로 마인드 골프의 오픈 모임을 합니다. 마인드 골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프로파일 사진도 아직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도 궁금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마인드 골프를 또 뵙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셔서 이번에 출장 나온 김에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고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미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고 혹시나 이제 몰랐다가 이제 아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9월 17일 월요일 뭐 저녁 7시 정도부터 뭐 저녁 늦게까지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기다리려고 하고요. 현재 위치는 그 분당 서현역 근처, 지금 마인드 골프가 지금 출장으로 나와서 비즈니스 하는 쪽에 이제 분당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잡았고요. 참석하신다 싶고 얘기하신 분은 한 18명 정도 되세요. 이렇게 뭐 적지도 않고 아주 많지도 않은 그런 숫자이지만 그래도 마인드 골프의 각종 컨텐츠 방송을 듣고서 마인드 골프를 뵈러 또 오시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아시게 되는 또 소셜한 그러한 모임이 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 오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실 분은 지금 마인드 골프 한국에 나와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 전화번호가 010-8697-4117 010-8697-4117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냥 간단히 그냥 통화하는 정도로도 전화를 주셔도 괜찮으니까 오늘 한 분이 그 전화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통화도 했는데 그렇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직접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뭐 늦은 시간까지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일찍 오실 수 없을 테니까 천천히 오셔도 되고요. 뭐 저녁 늦게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그리고 뭐 주차 지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스크린 골프라서 같이 스크린 골프를 뭐 18홀을 다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럽을 갖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 마인드 골프가 여건이 된다면 간단하게 원포인트 레슨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그 아이튠즈 그 팟캐스트 리뷰를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지지난주에 남기셨던 분이 또 남겨주셨네요. 그 별명은 다이길 우주, 제목은 다이길 우주와 인목식. 성함이 이제 인목식 목자 식자가 들어가시는 분이신데요. 마인드 골프님처럼 타이거 우즈를 좋아하는데요. 제 이름은 호랑이 인자, 그리고 심을 식자이라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호랑이 숲, 타이거 우즈라는 호랑이 숲, 타이거 우즈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만드셨다고. 그 다이길 우즈가 이제 어떤 이름인지를 마인드 골프가 이제 궁금해했던 적이 있어서 아마 이런 리뷰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대놓고 타이거 우즈를 쓰기에는 그래서 만든 게 다이길 우즈입니다. 약간 좀 패러디해서 만드신 건데요. 간단히 뭐 참고 삼아 얘기 드리면 한국의 이름 중에 타이거 우즈라는 이름이 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뭐냐면 임호, 탤런트 임호 있잖아요. 임호. 그래서 타이거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first name이잖아요. 이름이고 우즈가 이제 레스 네임 성인데 거꾸로 하면 이제 우즈는 이제 숲이잖아요. 사실 나무는 아니고 우즈에서 복수이기 때문에 숲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숲을 그리고 타이거는 이제 호랑이 호해서 임호. 그래서 탤런트 임호 씨가 사실은 영어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이거 우즈의 타이거는 별명이고요. 원래 본명은 좀 따로 있고요. 다음번에 제가 지금 정확히 마인드 골프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찾아서 한번 타이거 우즈의 원래 본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보바 왓슨 선수 같은 경우는 보바가 약간 시골 촌뛰기라는 뜻이거든요. 별명으로 그냥 보바를 그냥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별명으로 쓰고 있는 선수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 알려드립니다. 카페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이디가 별명이 오라클이고 아이디는 iGate 21. 오라클이라면 IT를 하시는 분은 오라클 잘 아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지금 큰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오라클 하면 또 매트릭스의 오라클, 예언자라는 뜻이죠. 오라클이 원래. 그래서 예언자라고 오라클이 나오잖아요.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또는 IT에 계신 분은 오라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어봤던다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오라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마인드 골프 애청자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넘쳐나는 골프 상식들. 자꾸 듣고 싶어지는 방송.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마인드 골프의 방송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고 그런 골프의 어떠한 스윙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골프만 너무 많이 치고 주변 지식이 너무 없다면 저 사람은 골프만 쳤나? 이런 부정적인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골프도 잘 치고 매너도 좋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 골프는 또 게다가 이제 약간은 좀 다른 운동과는 달리 좀 소셜한 운동이고 비즈니스에도 많이 좀 이용이 되기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골프 소식이나 뭐 예절 또는 그런 골프 상식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코스 전략이나 상대방과의 어떠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런 것들을 같이 겸비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력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라클님께서는 마인드 골프가 팟캐스트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절하게 그 방송을 잘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들어주시고 카페에 글 남겨드린 것처럼 카페에서도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50번째 샷 그 녹음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제 50번째 샷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골프 상식에서 하나를 뽑아봤는데요. 로스트볼과 잠정구라는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블로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 섹션의 58번째에 다루었고요. 제목은 로스트볼과 점정구라는 내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방송에 들어가고요. 뭐 로스트볼하고 잠정구 뭐 두 단어 다 잘 아실 거예요. 로스트볼은 말 그대로 로스트 잃어버린 볼 로스트볼이고 잠정구는 이제 영어로는 프로비저널 볼이라고 첫 번째 어떤 친 공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만약에 혹시 잃어버린 공이 됐을 경우에 이제 치는 걸 잠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구에 대해서는 이미 그 팟캐스트 제 41번째 샷에 잠정구를 아십니까? 프로비저널 볼을 아십니까? 라는 컨텐츠로 이미 팟캐스트에 한번 다뤘고요. 그러한 이제 잠정구가 이제 로스트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이제 그 골프 상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골프장 나가서 이제 한번 이제 그 제대로 잘 친 샷이 이제 그 공이 이제 나무가 있는 숲풀 쪽이나 또는 이제 뭐 물가 쪽으로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약간은 좀 잔디가 긴 러프 같은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날아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너무 친 당시에는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카트길을 막고 숲풀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풀이 너무 깊어서 잘 못 찾겠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좀 그때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죠. 뭐 아마추어 골퍼뿐만 아니고 프로 골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공이 날아가는 동안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이 살아 있어야 할 텐데 또는 뭐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공이 떨어진 지점을 자세히 봐둬야지 등등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뭐 요런 뭐 참고로 또 이제 공이 날아갔을 때 사실 공이 어디 떨어지는 지점은 공이 떨어지는 근처에 어떠한 뭐 특징이 되는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좀 표식을 좀 미리 봐두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막상 이제 가는 동안에는 대충 어디 떨어졌는지를 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습과 이제 습관인데요. 공이 날아갔을 때 저기에 몇 번째 나무 쪽에 떨어졌다라는 거를 미리 좀 봐두는 것도 습관을 해두시면 나중에 공을 찾기에도 훨씬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생각을 날아가는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날아간 게 오비 지역이면 뭐 어쩔 수 없죠. 오비 지역이면은 뭐 다시 쳤던 곳에서 다시 하나를 더 쳐야 되지만 만약에 오비 지역이 아니고 이제 공을 찾고 이제 그 제발 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오비 지역 아니고서는 어쨌거나 공을 찾으면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공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드라이버 샷 같은 경우는 뭐 남자분들은 뭐 200야드 이상도 많이 치시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그 공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히 판정을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은 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정구라는 거를 치고 가요. 잠정구라는 건 뭐냐면 잠정적으로 이 공을 플레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치시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공이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잠정구 이 두 번째 친 샷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공이 로스트가 되면, 공이 잃어버려서 못 찾게 되면, 뭐 오비 지역은 당연히 원래 쳤던 데 다시 또 쳐야 되지만, 그 만약에 로스트 찾아보다가 이제 못 찾게 되면 다시 원래 위치로 와야 되거든요, 규정에.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을 그 플레이를 하는 그 페이스가 있잖아요. 또 뒤에 팀도 또 계속 따라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원래 지점까지, 뭐 드라이버 샷을 한 250야드를 쳤는데 그게 만약에 로스트가 나면 250야드를 다시 또 원래 티 박스까지 또 다시 또 갔다가 다시 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경기 진행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팀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구를 치는 거예요. 대신 이 잠정구는 이제 첫 번째 친 공과 이제 구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공으로 치게 되면 그 공이 잠정구를 찾은 건지 원래 있던 공을 찾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41번째 샷에서 방송을 했던 잠정구 그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잠정구를 치겠다라는 걸 자신의 그 스코어를 적고 있는 마커 또는 스코어러, 그 스코어 카드는 자신이 적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적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규정상으로는 그 마커 또는 이제 스코어러에게 자신이 잠정구를 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정구를 플레이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그 골퍼가 있는데 파3에서 티샷을 되게 잘 쳤어요. 이제 멋지게 잘 쳤는데 사실 잘 친 게 아니죠. 이제 어쨌거나 크게 스윙을 멋지게 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숲으로 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어떻게, 이 골퍼는 어떻게 할지가 이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 마인드 골프가 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 골퍼는 잠정구를 하나 치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잠정구를 이제 정말 멋지게 다시 날렸는데, 홀 근처에 거의 바짝 붙였어요. 홀인원 근처 거의 될 정도로 바짝 붙였어요. 그러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샷으로, 만약에 두 번째 친 샷으로 이제 퍼팅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골퍼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대략 이제 느낌이 가죠. 아마도 첫 번째 친 공을 찾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골프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스트볼과 이제 잠정구라는 관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그 주제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공을 친 그 골퍼 당사자가 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공을 사실 찾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친 게 훨씬 더 잘 쳤으니까. 그 첫 번째 공을 그 찾아서 만약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뭐 이렇게 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두 번째 친 샷보다 뭐 더 나은 샷이 있을 수는 없겠죠. 공이 들어가는 거 말고는. 하지만 그 찾을 필요는 없지만, 다만 다른 사람들이 공을 5분 동안 이제 찾고, 또 그 골퍼가 잠정구로 다음 샷을 하기까지 그 공은 로스트볼로 처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포기한다고 그 잠정구가, 포기한다고 그 공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잠정구로 이제 플레이 되는 게 아니고, 골프는 어떠한 그 공을 찾는 그 최소한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5분인데 그 5분 내에 다른 사람들이 찾는 것까지 방해하거나 찾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골프를 27조 1항에 보면 스트로크와 거리, 아웃 오브 바운스 또는 5분 이내에 발견되지 않는 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5분 이내에 발견되지 않는 볼이라는 그 규정에 보면, 볼이 플레이어 편이나 그들의 캐디가 볼을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볼이 발견되지 않거나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로 확인하지 못해서 볼이 분실된 경우, 플레이어는 한 벌타를 받고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5분 동안 찾는 노력을 했는데 찾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이 자신의 공이라는 거를 확인이 안 되면 한 벌타를 먹고 다시 원래 쳤던 위치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다시 플레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대한 룰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잠정구에 대한 룰이 있는데 27조 2항에 또 잠정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잠정구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블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잠정구는 몇 번이라도 더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구가 뭐 첫 번째 잠정구가 또 분실될 것 같으면 또 잠정구를 쳐야 되고 또 그게 분실될 것 같으면 잠정구를 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잠정구를 이제 계속 플레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5분 이내에 이제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잠정구가 또 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잠정구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분 그 공을 찾는 시간에 대한 5분에 대한 룰과 이제 잠정구라는 게 그 5분 이후에 만약 못 찾거나 확인이 안 될 경우에 그 잠정구로 실제 인플레이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간단히 드렸고요. 그래서 골퍼 당사자는 공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자신이 공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두 번째 다시 친 게 홀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 거의 오케이 거리 정도로 붙었으니까 자신은 이제 찾기 싫으니까 포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공을 찾거나 찾을 공을 확인해 달라고 이거 찾았는데 이거 그 누구누구 씨 공 아니에요라고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본인은 그냥 로스트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잠정구로 플레이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어에서는 그 갤러리나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공을 찾기도 하고 왜냐하면 워낙 갤러리도 많고 경기위원도 있고 같이 동반하는 그런 프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을 찾거나 이제 찾아온 공을 가지고 이 공이 너 공이 맞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5분 이내에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공을 찾아오거나 확인하라는 거를 이제 다시 그 공이 자기의 공인지 확인해 달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아마추어 골프에서는 별로 이제 이런 일이 별로 많지 않겠는데 간혹 이제 내기를 빡세게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 공을 찾아서 플레이하는 게 더 이제 상황이 안 좋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공이 대략 워터 해저드로 들어간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 그것은 워터 해저드로 인한 페널티를 한 벌타로 받고 그 다음에 친 공으로 경기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것 같지만 그게 이제 뭐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면은 뭐 물이 이렇게 튕기는 게 보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워터 해저드를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뭐 물에 들어가서 그 공을 꺼내온다든지 뭐 그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워터 해저드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튀기는 게 확실히 보였다면 그건 이제 워터 해저드 룰에 의해서 페널티 한 타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잠정구 또는 이제 그 워터 해저드 룰에 의해서 그 드롭을 하고 친 공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경우에는 뭐 굳이 잠정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거의 확실하게 물에 들어갔으면 그냥 이거는 벌타를 먹고 워터 해저드 룰에 따라서 경기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잠정구라는 것 그리고 로스트볼 일반적으로 로스트볼은 그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원벌타로 처리를 하고 그냥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공을 못 찾더라도 그리고 만약 공을 못 찾더라도 마치 해저드처럼 그냥 한 벌타를 먹고 그 자리 주변에서 마치 해저드 룰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플레이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로스트볼은 그 벌타는 1벌타지만 실제 원래 쳤던 위치에 5가지 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규정과 그런 처리하는 벌타나 그런 것들은 오비 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간혹 오비도 벌타가 2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로스트볼도 벌타가 2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실제는 공을 찾지 못한 걸로 인해서 벌타 1타를 먹는 것이고 실제 원래 쳤던 위치로 다시 거기 가서 쳐야 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마치 결과적으로는 2벌타를 먹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뭐 거기서 또 플레이스하고 또 친 게 또 오비 나거나 또 공이 못 찾거나 그러면 1, 3, 5, 7, 9 티잉 그라운드에 쳤다면
그렇게 홀수 타수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뭐 아마추어 골퍼들 같은 경우는 뭐 2번 이상 된 거는 뭐 한 번만 했던 거를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이제 그들만의 로컬 룰로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원래 룰이 이렇다는 것만 아시고, 그렇지만 아마추어에서는 그런 유도리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적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야 로스트 볼도 이벌타, 뭐 오비도 이벌타라고 얘기하실 때는 사실 그 말은 또 잘못된 거고, 실제 규정상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벌타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저드와 오비인 것이 이제 크게 다른 게, 해저드는 거리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해저드도 거의 오비랑 또는 로스트볼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친 샷 자체가 뭐 쉔크 같은 것이 나가지고 곧바로 그저 해저드 지역으로 들어갔으면 거리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비랑 거의 같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멀리 친 샷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간 거리를 인정하는 게 해저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 로스트볼과 이제 잠정구, 프로비저널 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본인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본인은 꼭 열심히 찾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찾는 행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찾아온 공을 확인해주는 작업은 꼭 하셔야 된다.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을 잘 못 찾게 될 경우에는 잠정구라는 걸 선언해서 다른 분들에게 아까 친 공은 뭐 타이틀리스트 1번, 뭐 테일러메이드 몇 번이고 요번에 치는 공은 몇 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잠정구를 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실제 룰에도 맞고 경기 진행하는데도 좀 더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실제 이제 공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경기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캐디나 다른 분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해서 잠정구를 치겠다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룰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이제 많이 밀리거나 그렇다면 이제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잠정구를 치고 하는 거는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했던 내용은 골프 상식에 있는 로스트볼과 잠정구였고요. 마인드 골프 글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mindgolf.net, mindgolf.net에 가보시면 마인드 골프의 컬럼, 상식, 골프 역사, 또는 이제 마인드 골프의 스코어 카드도 이제 볼 수 있고요. 마인드 골프가 모든 스코어 카드를 약간 기록 삼아 또는 한 번 한 번 라운드 하고 오면은 그 블로그에다가 올려서 반성하는 내용, 코멘트 같은 것도 적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의 실력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mindgolf, 거기 오셔서 제 마인드 골프의 팬 페이지를 라이크 하시면 마인드 골프의 이야기를 피드 돼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트위터 팔로워가 되실 분들은 마인드 골퍼예요. mindgolfer. 그래서 마인드 골퍼를 팔로우 해주시면 마인드 골프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 요즘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마인드 골퍼 2박 3일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카페에 계신 분들은 마인드 골프가 이제 없어도 알아서들 잘들 노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 갔다 와서 또 내용들을 캐치업하고 또 댓글 달아드리고 또 새로운 글들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카페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드리는 얘기지만 항상 상대방과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51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